미국 최정예 군용견 훈련센터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훈련사가 자신의 모든 신념을 뒤엎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서양의 크고 강한 군용견들만이 최고라 믿었던 이 전문가 앞에 작고 하얀 낯선 개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지만 이 한국에서 온 순백색 진돗개는 하루하루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였습니다. 다른 문화의 지혜를 무시했던 오만한 시선이 어떻게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는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이 특별한 개가 어떻게 미국 군대의 훈련 방식까지 완전히 변화시켰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보네입니다. 미국 군대에서 군용견 훈련을 담당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저는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크고 강한 개들을 훈련해왔죠. 이 군용견들은 군인들과 함께 위험물 탐지, 경계 임무, 그리고 특수작전을 수행해요. 당시 저는 군용견 훈련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군 특수군용견 훈련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넓은 훈련장, 다양한 장애물 코스, 그리고 특수임무 훈련장이 갖춰진 최첨단 시설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다른 훈련사들은 제가 최고의 군용견 전문가라며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그 봄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풀잎에는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고 새들은 훈련센터 주변 나무들 사이에서 지저귀고 있었어요. 상쾌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아침 회의를 위해 걸어가고 있었죠. 밀러 소령님이 모든 훈련사들 앞에 서서 서류 폴더를 들고 계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소령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군용견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돗개라는 품종이죠.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어요. 한국에서 온 개라고요? 제가 지금껏 서양의 군용견들만 다뤄왔기 때문에 동양에서 온 개가 우리의 까다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제 머릿속에는 독일 셰퍼드나 말리노이즈 같은 서양 견종들만이 이런 특수 임무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이 개들은 체격도 크고 힘도 강하며 대대로 군사 임무를 위해 특별히 길러진 혈통이잖아요. 그들이 새 군용견을 훈련장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을 뻔했어요. 우리 군용견들보다 훨씬 작았고 군사 작전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순백색 털을 가진 개였거든요. 그들은 이 개를 하루라고 불렀어요. 하루는 조련사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주변을 또렷한 눈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의 새로운 훈련생입니다. 밀러 소령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군대에서 우리 특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길 요청해 왔습니다. 다른 훈련사들이 서로 작게 속삭이며 비웃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죠. 이렇게 작고 예쁜 개가 우리의 고강도 훈련을 견딜 수 있을까? 아마 일주일도 못 버티고 포기하겠지. 저는 하루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가갔어요. 그는 꿋꿋이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대부분의 새로운 군용견들은 저를 처음 만나면 긴장하거나 흥분하기 마련인데 하루는 달랐어요. 놀랍게도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넌 한국에서 온 개로구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 하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맑은 눈빛에는 저를 놀라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제 생각을 모두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잠시 동안 이 작은 한국개를 진지하게 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접었죠. 기본 명령부터 시작해보자. 저는 조련사들에게 말했어요. 앉기와 대기 같은 기초부터 제대로 할 줄 아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날 훈련이 끝날 때쯤이면 모두가 이 한국개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제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루가 군용견에 대한 제 오랜 경험과 지식, 그리고 고정관념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첫날 오후 저는 하루에게 모든 신입 군용견들이 받는 기본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당연히 어려워할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는 각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앉으라고 했을 때는 즉시 반응했고 숨겨진 물체를 찾으라는 명령에는 우리의 베테랑 군용견들보다 더 빠르게 찾아냈어요. 운이 좋았던 거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해가 서서히 지면서 훈련장에 긴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을 때 저는 하루가 견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우아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죠.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로 진돗개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훈련 매뉴얼에는 이 품종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자료는 한국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유래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며 사냥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생각보다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품종이었죠. 글쎄 하루야 컴퓨터를 끄며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네가 정말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제대로 시험해 볼 거야.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루와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양의 군용견만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던 제 편협한 생각이 한국에서 온 작고 하얀 개 한 마리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였죠.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온 것을 과소평가했던 제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하루와 함께한 다음 주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오늘은 이 작은 한국산 개가 못하는 걸 찾아낼 거야. 그런데 매일 저녁 하루의 뛰어난 실력에 어리둥절한 채로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사실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에서 온 개가 우리 미국의 독일산 셰퍼드보다 나을 리 없지.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월요일에는 하루의 속도를 시험해 봤어요. 여러 번 방향을 바꾸고 장애물도 많은 달리기 코스를 준비했죠. 우리 점원 셰퍼드들은 보통 이 코스를 2분 안에 완주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는 원분 40초 만에 끝내버렸어요.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죠. 몸집이 작아서 방향 전환이 빠른 것 같다. 그렇게라도 써야 제 자존심이 덜 상했거든요. 아시아에서 온 개가 특별할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화요일에는 명령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시험해 봤어요. 저는 하루에게서 멀리 떨어져 손신호와 작은 휘파람으로 지시를 내렸죠. 보통 새로운 개들은 이런 테스트에서 혼란스러워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하죠. 하지만 하루는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며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따랐어요. 전 그저 한국에서 겨우 이 정도 훈련이라니 대단한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선진국도 아닌 나라에서 온 개가 우리가 엄선한 군견들보다 나을 리 없다고 여전히 고집했거든요. 수요일에는 중요한 테스트가 있었어요. 숨겨진 물건 찾기였죠. 군용견에게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찾아내야 하니까요. 저는 폭발물 냄새가 나는 작은 상자 5개를 넓은 들판에 숨겼어요. 다른 냄새들로 하루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말이죠. 몇몇 상자는 흙 속에 묻었고 몇몇은 나무 위 높은 곳에 올려뒀어요. 하나는 심지어 작은 연못에 띄워놓기까지 했죠. 작은 한국개가 이런 고난도 테스트를 통과할 리 없어. 우리 최고의 개들도 어려워하는 테스트인데. 하루와 조련사가 들판에 들어설 때 저는 밀러 소령에게 속삭였어요. 그날은 해가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새들은 머리 위로 맴돌았고 가벼운 바람이 온갖 냄새를 들판 곳곳으로 옮겼죠. 우리 미국에서 엄선한 최고의 군용견들도 고전하는 테스트였으니까요. 하루가 일을 시작했어요. 하얀 털이 햇살 아래서 빛나며 들판을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죠. 다양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코가 실룩거렸어요. 뭔가 흥미로운 걸 발견하면 귀가 쫑긋 세워지곤 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불과 15분 만에 하루는 상자 5개를 모두 찾아냈어요. 우리의 최고 점원 셰퍼드인 맥스는 지난달에 22분 동안 4개의 상자만 찾았었는데 말이죠.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저 자신에게도 설득력이 없게 들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게 훈련법과는 뭔가 달랐어요. 이런 뛰어난 능력은 처음 보는 거였죠. 한국에 대해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목요일에는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혼란 상황 테스트라고 불렀죠. 큰 소리, 번쩍이는 불빛, 달려다니는 사람들,
짖는 개들로 가득한 현장을 만들었어요. 군용견들은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무서워도 침착하게 집중해야 하거든요. 많은 훌륭한 개들도 이 테스트에서 실패해요. 긴장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죠. 심지어 도망가서 숨기도 해요. 저는 하루가 마침내 약점을 드러낼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제 한국산 개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말이죠. 테스트는 갑작스러운 큰 소리와 외침으로 시작됐어요. 연기 기계가 짙은 안개로 공간을 채웠죠.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루는 작은 건물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을 찾아 보호해야 했어요. 저는 하루에게서 두려움이나 혼란의 징후가 보이는지 유심히 지켜봤어요. 하지만 하루의 하얀 모습은 연기 속을 꾸준히 움직였죠. 한 남자가 팔을 흔들며 소리 지르며 뛰쳐나왔을 때도 하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남자를 피해 계속 수색을 이어갔죠. 5분 후 하루는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냈어요. 조련사가 물러나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침착하고 경계하며 경비를 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본 모든 것을 생각했죠. 이 한국 진돗개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거지?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서양의 훈련 방식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도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훈련법이 있는 걸까? 금요일 아침 저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한국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하루를 처음 훈련시켰던 사람과 이야기해야 했어요. 김성민이라는 분이었는데 다행히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모네씨. 우리가 연결되자 그가 말했어요. 언제 전화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한밤중이었지만 김 씨는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기꺼이 해주셨어요. 진돗개는 작은 섬에서 왔고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중요했다고 했어요.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냥과 집 지키기를 도와주는 소중한 일하는 파트너였다고요. 진돗개는 스스로 생각해요. 김 씨가 설명했어요. 맹목적으로 명령만 따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해내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죠. 저는 하루가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김 씨의 말씀에 깊은 일리가 있었죠. 서양 개들은 복종하도록 훈련받아요. 김 씨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협력하도록 훈련받죠. 이건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개발해온 특별한 방식이에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훈련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멀리서 하루와 다른 개들이 쉬고 있는 사육장이 보였어요. 사실 전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제 서양 중심적 고정관념이 저를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15년 동안 저는 개를 훈련시키는 올바른 방법은 서양식뿐이라고 너무나 확신했어요. 모든 것을 안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하얀 진돗개가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고 있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결심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눈으로 하루를 지켜볼 거예요. 김 씨가 이 한국 진돗개들에게서 보는 것을 저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한국 진돗개를 통해 제가 배울 새로운 세계가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의 오랜 지혜와 전통에서 배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나 봐요. 다음 날 아침 가슴속에 묘한 감정을 안고 일어났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의 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김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진돗개는 우리 한국 역사와 함께해온 국견입니다.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반려동물이었죠. 그분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미국식 훈련법만이 최고라고 고집했던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루와 뭔가 다른 걸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훈련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훈련사인 젠킨스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뭐? 아시아에서 온 개 때문에 우리 방식을 바꾼다고? 말도 안 돼. 우리 미국 훈련법이 이미 검증됐잖아.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훈련장은 이른 아침 이슬로 덮여 있었어요. 햇빛 속에서 프린마다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머릿속에 낡은 생각들을 흘려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지만 때로는 그게 더 나은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훈련법을 시도해 볼 거예요. 훈련사들에게 말했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미국식 훈련법만 고수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진돗개 하루에게 문제 해결의 자유를 좀 더 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요. 한국에선 예로부터 개와 사람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일했다고 해요. 젠킨스는 얼굴을 찌푸리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클라라, 정신 차려. 우리는 검증된 미국식 기준이 있잖아. 한국에서 온 개 한 마리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어.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수년간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훈련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집이 과연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니에요, 젠킨스. 다른 나라의 지혜도 배워보면서 우리가 더 나아질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식 훈련 철학을 응용한 새로운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우리 미국식은 각 단계마다 개에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지시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접근법이 달랐어요. 최종 목표만 보여주고 개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상호 신뢰의 관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김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진돗개는 조선시대부터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겨진 개였대요.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동반자였다고요. 먼저 우리 부대의 자랑, 최고의 독일 셰퍼드인 맥스로 시도했어요. 복잡한 미로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찾아 라는 명령만 내린 후 지켜봤습니다. 맥스는 더 자세한 지시를 기다리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단계별 지시가 없자 혼란스러워 보였죠.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멈추고 마치 이게 맞나요? 라고 묻는 듯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몇 분간의 망설임 끝에 마침내 수색을 시작했지만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에서 온 하루 차례였어요. 똑같은 목표를 보여주고 똑같은 명령을 내렸죠. 하루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집중하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공기를 냄새 맡더니 미로를 빠르고 자신있게 통과했어요. 높은 장벽에 도달했을 때도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자기만의 효율적인 길을 찾아냈죠.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어요. 하루는 우리 부대 최고의 군견인 맥스보다 절반의 시간 만에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한국계를 무시했던 젠킨스조차 할 말을 잃고 그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런 훈련법이 정말 가능한 일이야?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한국식 접근법을 응용한 새로운 테스트들을 만들었어요. 개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이죠. 우리의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경찰견들은 처음에 정말 어려워했어요. 매 순간 세세한 지시를 기다리는데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젊은 개들은 하루를 지켜보며 배우듯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한 테스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경로가 실제로는 막혀있는 함정 상황을 설정했죠. 우리 부대의 개들은 보이는 대로 시도했다가 막히면 멈추고 다음 지시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루는 달랐어요. 문제를 잠시 살펴보더니 마치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모두가 감탄하며 서로를 바라봤죠.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상과 들을 지키며 발달한 지혜가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식과 미국식을 접목한 우리의 새로운 훈련 방법에 대한 소문이 부대 내에 빠르게 퍼졌어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다른 부대의 훈련사들까지 구경하러 왔죠. 한국에서 온 하얀 개가 우리 최고의 군견들보다 뛰어나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방문자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어요.
클라라 정말 모르겠어. 수십 년간 검증된 미국 군대의 훈련 방식을 바꾸는 게 맞는 걸까? 한 고참 훈련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1에 다시 진정한 흥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의 오랜 지혜와 우리의 전문 기술을 접목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죠. 때로는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모으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오후 밀러 소령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전통적인 방식을 무시했다고 지적받을까? 클라라,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부에서 당신이 한국 진돗개와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훈련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네.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나며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시범을 보여달라고 해.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 관계자들을 초대할 예정이야. 중요한 행사가 될 거야.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던 하루아의 작은 실험이 이제 군 지도부의 주목을 받다니. 설렘과 동시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준비될 것 같나? 밀러 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지. 불과 몇 주 만에 훈련에 대한 생각,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 심지어 저 자신의 고정관념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저 한국에서 온 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와 한국의 지혜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소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지. 불과 몇 주 만에 훈련에 대한 생각,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 심지어 저 자신의 고정관념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그저 한국에서 온 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와 한국의 지혜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네,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반드시 준비될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나무 그늘 아래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초록 잔디밭 위에 그의 하얀 털이 마치 봄눈처럼 반짝였죠. 나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하루야, 우리 앞에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루가 그 맑고 지혜로운 눈동자로 나를 바라봤어요. 오랜 역사가 담긴 눈빛 같았죠. 그 순간 그가 내 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함께하자, 하루.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동반자야.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만났지만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아직 앞에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과 미국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중요한 시범을 위해 매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하루와 저, 그리고 맥스와 새 훈련 방식에 잘 적응한 두 마리 개들과 함께 연습을 거듭했어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요. 드디어 시범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는데 뱃속에서 나비들이 날갯짓 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늘은 맑고 파랬어요. 날씨는 완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늘은 중요한 군 지도자들이 우리를 지켜볼 테니까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훈련센터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공식 깃발이 달린 검은색 차들이 여러 대 보이더라고요. 정장 차림의 방문객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국 군대 표식은 알아봤지만 남한이나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의 군복도 눈에 띄었어요. 밀러 소령님이 훈련장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도 저만큼이나 긴장한 표정이었죠. 다 왔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본부에서 데이비스 장군님, 한국에서 박 대령님, 그리고 6개 나라에서 대표들이 오셨어. 부담 없어.
미소를 짓고 싶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불과 6주 전만 해도 저는 하루 같은 한국산 개가 우리 독일산 저먼 셰퍼드만큼 뛰어날 리 없다고 확신했었죠. 그냥 이국적인 시골 개일 뿐이야 라고 속으로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군 지도자들 앞에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보여주는 날이 왔으니 개들을 확인하러 사육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맥스와 다른 개들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의 케이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용히 앉아서 깊고 총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특이한 외국계의 낯선 눈빛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정된 시선에서 묘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늘 큰 무대 준비됐니? 조용히 물어봤어요. 제 목소리에 하루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그는 우리를 보러 온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혀 긴장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저도 하루처럼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들의 시선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고요. 정확히 10시에 우리는 주 훈련장에 모였어요. 방문객들을 위해 의자가 여러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데이비스 장군님이 앞줄에 앉아 계셨는데 가슴에는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는 깔끔한 제복을 입은 한국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박 대령님이겠죠. 그 뒤로는 더 많은 군 지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밀러 소령님이 앞으로 나와 시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진돗개 하루와 함께 일하면서 발견한 새로운 훈련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방법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령님이 말하는 동안 저는 박 대령님을 살짝 쳐다봤어요.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민족적 자부심이 느껴지는 듯 했죠. 드디어 시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통합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3가지 도전 과제를 준비했어요. 미국식 훈련의 규율과 힘을 한국식 독립사고력과 결합하는 방식이었죠. 첫 번째 도전은 수색 및 구조 임무였어요. 우리는 무너진 벽, 연기, 숨겨진 피해자 사실은 훈련용 인형이었지만 까있는 작은 재난 지역을 만들었어요. 맥스와 다른 저먼 셰퍼드가 하루와 함께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저는 하루 같은 작은 개가 이런 거친 임무에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먼 셰퍼드들이 힘으로 무거운 잔해물을 치우며 길을 열어주는 동안 하루는 작은 체구와 빠른 판단력으로 큰 개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새까지 재빠르게 파고들었어요. 서로 다른 장점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팀처럼 조화롭게 느껴졌어요. 단 7분 만에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찾아냈어요. 관객들이 예의 바르게 박수를 쳤지만 몇몇 얼굴에서는 놀라움이 감춰지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개들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협력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 도전은 더 복잡했어요. 목표로 가는 명백한 경로가 보이지 않는 장벽, 유리벽으로 막혀있는 상황을 만들었죠. 명령만 따르는 개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막히게 되겠지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개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거예요. 하루가 먼저 시작했어요. 유리벽에 다가가 코로 살짝 만진 다음 즉시 다른 경로를 찾기 위해 돌아섰죠. 맥스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하루의 길을 따라갔어요. 함께 완벽하게 도전을 완수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제 방문객들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도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험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은 과제였죠. 이것으로 우리 개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밀러 소령님이 복잡한 경로와 움직이는 장애물, 숨겨진 목표물이 있는 미로를 공개했어요. 이것은 개들과 훈련사들 모두에게 처음 보는 과제입니다. 밀러 소령님이 관객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이 코스를 지금 이 순간 처음 보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큰 모험이었죠. 개들이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옆에서 경계하며 서 있는 하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맥스와 다른 개들도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들은 더 이상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개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며 일하는 진정한 동반자였죠.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어요. 개들이 하나씩 미로에 들어가 용기와 지능으로 미지의 세계를 마주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창의적으로 해결했고, 한 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개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죠. 시범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데이비스 장군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함께 박수를 쳤고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훈련장 전체를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서 오신 박 대령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했죠. 진돗개의 정신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가 정중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시선이 제 옆에 자랑스럽게 앉아있는 하루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전통이 존중과 함께 만날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방문객들이 떠난 후 저는 하루와 함께 훈련장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하루 그의 부드러운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6주 전만 해도 저는 군용견 훈련에 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만했었죠. 한국계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 그냥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국적인 품종일 뿐이야 라며 하루를 얕잡아 봤었어요.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무시했던 거죠. 이제 저는 하루를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는 진돗개의 자존심만큼이나 대단한 개였답니다. 때로는 최고의 스승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죠. 제 스승은 바로 제가 거의 알지 못했던 나라, 한국에서 온 작은 하얀 개였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외국개라고 무시했던 그 진돗개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항상 배울 것이 더 있고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도 소중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성장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오랜 지혜가 담긴 하루 같은 진돗개의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함께 사육장으로 걸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모험과 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이 설레었어요. 무엇이 다가오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저는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하루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